콘크리트 기사 너도 합격할 수 있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콘따구리. 오늘은 콘크리트 기사 2강 들어갑니다. 1강 마치시나 고생하셨어요. 콘크리트 제조 및 시험 품질 관리죠. 2강은 그 중에 2-1강 콘크리트 제조입니다. 콘크리트 제조 일반 사항하고 레미콘 제조 특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일단 철근 콘크리트가 가능한 거, 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합성체가 구조적으로 가능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은 녹슬지 않습니다. 왜? 철은 알카리에서 부등대 피막을 입고 부식으로부터 보호되죠. 콘크리트는 pH가 12.6에서 7 정도 쌓이니까 강알칼리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하고 철근, 철근이 녹슬지 않으니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 강도가 크다. 일단 같이 거동을 해야 되는데 부착이 잘 돼야 되겠죠. 콘크리트는 그래서 압축 강도를 받고요. 철근은 인장 강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 계산해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하고 철근의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철근 있잖아요. 근데 콘크리트가 외부 온도에 대해서 늘었다 줄었다 할 때 철근은 그 늘었다 줄었다는 열팽창 계수가 다르면 결국 두 개의 부착성이 없어지겠죠. 근데 거의 열팽창 계수가 같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두 재료가 거의 같은 길이로 거동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은 부식되지 않는다.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 강도가 크다. 콘크리트와 철근은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아서 같이 거동한다. 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꼭 다루기도 하고요. 보기 문제로도 나옵니다. 레미콘 생산 방식은 습식 방식하고 건식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습식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사에서 보통 가서 구경해 보면 믹싱하는 방식, 센트럴 방식이라고 합니다. 센트럴 믹싱입니다. 그래서 그걸 KSF의 4009에 잘 다루고 있죠. 이게 뭡니까? 모든 재료를 믹서에서, 레미콘사의 믹서에서 완전히 다 반죽을 믹싱시킨 상태에서 이런 에지테이터 트럭으로 해가지고 현장으로 운송하는 시스템, 센트럴 믹싱 타입입니다. 영어로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이 한 중거리 정도 된다, 한 2시간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만 섞고 운송을 하면서 운송 중에 레미콘 트럭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2차 마감을 반죽을 합니다. 믹싱을. 이걸 슈링크 믹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 혼합이 되는 거죠. 센트럴 믹싱은 1단계 혼합입니다. 1단계에서 다 하는 거고요. 슈링크는 습식에 속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대충 레미콘 공장에 섞고 이동 중에 에지테이터 트럭에서 마무리로 최종 섞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건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땅이 넓지가 않아 가지고 건식 시스템을 채용 안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호주 아니면 너무 더운 동남아 일부에서 이런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트랜sit 믹스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뭔 소리일까요? 자, 이동을 다 해서 거기에서 믹싱을 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레미콘 공장에서는 재료만 넣고요. 이동 중에 물하고 배합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니면 현장에 다 도착해서 거기서 믹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럭 믹싱이라고 합니다. 트럭 믹싱. 안 그러면 건식 배칭이라고 해가지고 드라이 배칭이라고 합니다. 재료 계량 후에 혼합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타입을 쓰지 않아요. 드라이 프로세싱, 웻 프로세싱.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건식 믹싱은 트랜식 믹스드 콘크리트 아니면 트로 믹싱, 드라이 배칭 다 비슷한 뜻이죠. 재료를 계량만 하고 운송 중에 혼합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도착해서 혼합하는 겁니다. 드라이 배칭은 운송 중에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도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식 레미콘 타입을 우리나라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센트럴 믹싱입니다. 센트럴 믹싱 뭡니까? 레미콘사에서 100% 다 믹싱을 맞춰서 품질을 갖춘 상태에서 레미콘 트럭으로 운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미콘사에서 각 그 콘크리트 재료 뭐 있습니까? 물, 시멘트 등 결합재,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 재료죠. 그러면 그 일의 계량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오차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허용 오차, 이것도 시험에 꼭 납니다. 이게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요. 물하고 시멘트는 1%, 혼화재가 뭐가 있습니까? 플라이애쉬나 뭐 실리카슘 같은 거죠. 그런 게 2%. 이 혼화재에 고로슬래그 미분말도 포함되는데요.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멘트랑 같이 1%로 합니다. 그리고 잔골재, 굵은골재 모두 3%의 허용오차를, 여기 그냥 굵재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화저이라고 하는 액체로 된 거 있죠? 고성능 감소제 같은 거. 이것도 액체라서 몇 퍼센트 딱 맞추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허용오차를 골재와 혼화 차이는 3%, 물과 시멘트는 1%, 또한 고르슬래그 미분말도 2%. 이게 짝짓기 문제로 나오고요. 아니면 이 물시멘트비는 몇 퍼센트인가, 아니면 아주 문제를 틀어가지고요. 이 물시멘트비를 계량했을 때 1%니까 만약에 200kg을 했다. 그럼 허용오차가 얼마큼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2kg이니까 198에서 202kg까지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난 적도 있어요. 이거 꼭 계량 허용오차 외워두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습식 레미콘이죠. 습식 믹서,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비비기 성능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비비기. 그래서 이 규정을 만족하여야 하는데요. 콘크리트 중에 물탈 단위 질량 차는 0.8% 이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는 5% 이하. 또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히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호퍼 밑에 레미콘 트럭이 딱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긴 하지만 너무 평이한 거고요. 자, 이 밑에 것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배치 믹서 질량으로 계량합니다. 킬로그램 아시죠? 시멘트 그 다음에 골재 다 이렇게 질량으로 계량하는데 연속 믹서, 레미콘사에 쓰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연속 믹서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방통 콘크리트에 쓴다고 하면 재료 계량이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믹싱을 하죠. 그럴 때는 용적 계량을 합니다. 용적 계량. 무게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피로 해가지고 용적 계량을 합니다. 믹서의 종류. 그러고 보니까 믹서가 시험 문제 참 다루기 쉬워서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중력식 믹서와 강제식 믹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다루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그 레미콘사 하면 다 강제식 믹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타입이죠. 이거는 물론 실험실용이긴 하지만 레미콘사에 가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축, 2축. 그래서 대부분 2축 믹서인데 두 축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두 축, 아니면 트윈 샤프트 믹서, 이거는 싱글 샤프트 믹서, 이렇게 합니다.
샤프트가 있다는 거, 축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일반적으로 팬믹서 같은 경우에 강제형으로 얘가 돌아가면서 이 발이 달려 있어 가지고 믹싱이 되기는 되지만, 만약에 섬유소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뭐 강섬유나 유리섬유 잘 혼합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이 팬믹서라든지 1축 믹서, 2축 믹서 같은 경우에 강제적으로 섞는 거죠. 자, 그거에 반대로 예전에는 중력식 믹서라고 있었어요. 중력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에서 중심에서 당기는 힘. 이렇게 옛날에 벽돌 찍을 때 만들었던 이렇게 한 믹서를 중력식 믹서라고 하죠. 드럼 믹서, 드럼처럼 생겼죠? 각형식은 뭐예요?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서, 왜 그러냐면 기울어져서 돌려야지만이 위에서 돌아갔을 때 중력에서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게 섞이겠죠. 그래서 각형식 믹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틸팅 믹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드럼 타입으로 해서 드럼 믹서라고 해서, 얘는 중력을 이용해서,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개념으로 뚝뚝 바닥에 떨어져서 또 돌리고 중력식 믹서, 강제식 믹서. 지금은 레미콘사에 쓰는 건 100% 강제식 믹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레미콘사에서도 우리나라 초창기 레미콘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렇게 각형식 믹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비비기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KSF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각형식 믹서, 강제식 믹서, 지금 레미콘사에서 강제식 믹서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력식 믹서 같은 각형식 믹서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보다 더 믹싱이 안 되기 때문에 30초가 더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믹서는 기계마다 좀씩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의해서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1분 이상, 1분 30초 이상 각각 정해져 있으니까 이 표준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비빈다 하더라도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식 믹서 같은 경우에 3분 이상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비비기 시간을 오래 두면 재료 분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 자체에서 기준을 안 둘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앞부분에 연속 믹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속 믹서는 용접 계량한다. 그 대신 연속 믹서 사용 시에 최초의 비빔 배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최초 배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맨 처음 믹싱을 해버리면, 재료를 넣고 믹싱해보면 어떨까요? 몰탈 풀이 벽에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배출할 때 그 몰탈 풀이 페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계량한 것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 비빔 믹서 배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치 프린트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요? 배치 프린트, 레미콘사에 아니면 현장에 자체 배치 프린트를 만들기도 하죠. 별도의 재료 계량빈을 둬야 된다. 각각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계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량을 오퍼레이팅 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얼마가 실제로 계량이 됐는가를 오퍼레이팅 룸에서 알아야 되겠죠. 운전실이요. 또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A 현장만 파는 것이 아니라 A 현장 팔았다, B 현장 팔았다, C 현장 팔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개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다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러한 계량기에는 골재 같은 경우에 표면 수량이라는 걸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잔골재 표면 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면 수량을
바로 빨리빨리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거에 따른 표면 수율을 현장에서 물을 더 넣고 덜 넣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 염화 물량. 그러고 보니까 콘크리트 제조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염화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전 염화물 이온량은 얼마요? 0.3kg 1세제곱미터당 그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수돗물, 상수도를 이용하는 염화물 이용량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0.04kg 메터 삼승에 들어가는 물량에 비해서 그만큼 상수도의 염분량이 별로 그렇게 없고, 계산 이거 지하수 같은 경우에 실험을 해야 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 실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그 값이 0.04kg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kg 이하로 하게 되는데 구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 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0.6 이하를 쓰지 않고 0.3 이하를 쓰는 것이 맞겠죠. 무군의 경우에 간혹 사전 승인을 얻어가지고 0.6kg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콘크리트의 공기량이죠. KSF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공기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따라 가지고 시방서에 보면 이렇게 심한 노출하고 보통 노출 때 값이 달라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만약에 20mm 같은 경우에 보통 노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럴 때 5% 플러스 마이너스 1.5%, 만약에 25mm나 40mm 같은 경우에는 KSF 400랑 동일하게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런 심한 노출이라는 건 뭐냐면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서 결빙이 되거나 아니면 재빙화학제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럴 경우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노출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안에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4.5% 기준으로 이렇게 공기량을 넣고 있는데요. 공기량에서 강도를 보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기포가 들어가니까 강도가 떨어져요. 내구성은 공기량을 한 4.5% 정도 넣을 때까지 내구성이 좋아지만 더 많이 넣으면 내구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기량의 범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4.5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공기량이 만약에 1% 증가하면 압축 강도는 이렇게 5% 정도 저하합니다. 왜? 콘크리트 안에 기포가 많게 해서 굳어버리면 약해지겠죠? 콘크리트 제조에 관해서 이제 시험이 다루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공기량 시험을 다루겠습니다. 압력법에 대해서 하죠. 그 압력법의 시험의 원리는 우리가 보일의 법칙, 옛날 물리 시간에 배웠죠.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보일의 법칙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공기량 시험법이 나왔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주수법은 용기 용적이 5리터 이상, 물을 사용하지 않는 법은 7리터 이상으로 한다. 지금 현재 대부분 현장에서 물을 넣어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주소법입니다. 그래서 전기밥솥처럼 생긴 게 7리터짜리예요. 만약에 물 넣어가지고 하면 정확도가 더 잘 들어와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5리터 정도만 돼도 된다. 이거 문제풀이로 좀 나옵니다. 공기량은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도 나왔는데요. 일단 콘크리트의 겉보기 공기량 A1에서 골재의 수정계수 G를 뺀 값이 공기량이 되겠습니다. 골재 수정계수로 하면 만약에 다공질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공기량을 측정하는 경우에 골재 입자의 흡수가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수를 골재 수정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 수정 개수가 인공 경량 골재, 그러니까 다공진 골재 같은 경우 너무 공기가 많으면 이런 골재에 대해서는 골재 수정 개수가 정확히 구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